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허재현TV가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신개념 쇼핑몰 유인회와 제휴를 맺고 자그마하게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양질의 제품을 허재현 기자가 직접 경험해 본 뒤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튜브 영상 댓글란 상단에 올려둔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허재현 기자가 운영하는 탐사보도 매체 리포액트의 누리집에 오시면 편리한 구매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만 하면 될 정도로 아주 간편합니다.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허 기자의 취재 활동을 위한 제작비로 적립이 되니까요. 허 기자도 응원해 주시고 좋은 제품도 싸게 사고 일석이조의 기분 좋은 소비를 해보세요. 판매 상품은 주기적으로 바뀌니까요. 방송을 통해 계속 확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좀 비장한 목소리로 좀 설명드린 게 하나 있죠. 목요일날 제가 방송 급히 올려드렸는데 검찰이 말이죠. 편법, 우리 국민이 좀 약간 방심한 사이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구체적으로 이제 그 검찰청법이랑 형사소송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국회에서 지난 올해 초에 이제 이게 통과가 돼가지고 검찰이 주요 6개 범죄로 직접 수사 범위가 이제 제한이 됐죠. 이게 이제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었죠. 지난 2월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구체적으로 부패 범죄고 어떤 게 경제 범죄고 어떤 게 공직자 범죄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세부적인 건 조정을 해야 돼요. 조정수님 감사합니다. 아유, 벌금이라뇨. 와주신 것만 더 감사한데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언제 정하고 있었냐? 하위법으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가 이 6대 범죄에 속하는지는 기구를 통해서 청와대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경찰도 모이고 검사도 모이고 뭐 시민단체도 모이고 청와대도 모이고 해가지고 대통령령을 지금까지 만들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서부학 교수가 이 대통령령이 만들어지는 것도 우리가 시민사회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문재인 정부에 계속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검찰이 어떻게 반격할지 모른다.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완성이 이제 다 돼가지고 우리 이제 뭐가 발표가 됐다. 입법 예고가 되고 있네. 뭐 이렇게 이제 뉴스를 봤는데 제가 이 입법 예고된 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언론이 다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세상에 검찰의 권한만 대폭 강화돼가지고 이 독소 조항들이 삽입돼 있더라고요. 애초에 이 6대 범죄로 제한을 해야 되는데, 와, 그래서 제가 이거 급히 이거 제가 이거 직접 만든 그래픽이거든요. 예. 이것도 다 돈 주고 그 업체에 다 맡깁니다. 이런 그래픽 여러분. 제가 직접 만들었다기보단 다 여러분이 후원금 주신 돈을 이렇게 다 보도하고 그래픽 업체에 맡기고 그렇게 일하고 있어요. 제가 한겨레 있을 땐 당연히 이런 거 만들어주시는 그래픽 팀이 있는데 제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어갖고 업체에다 맡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6개를 찾아가가지고 보도를 해드렸잖아요. 예. 이거 여러분 좀 많이 좀 퍼뜨려주세요. 예. 지난번 방송 핵심만 요약드리면 그거예요. 가장 그 독소조항이 이거예요. 이게 앞으로 이 법무부령 그러니까 그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이 법무부령이 앞으로도 많이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많이 고쳐질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걸 주관 단체가 어디냐면 법무부가 됐다라는 거예요. 법무부가. 그래서 이 형사소송법 하위 시행령 일반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70조를 제가 보니까 말도 어렵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런 거 뭐 찾을 수가 없어요. 이제 하여튼 제가 이제 법제처 사이트를 들어가가지고 살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영의 해석 및 개정은 법무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보시면 그래?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과 협의해서 결정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가 문제야? 여러분, 협의와 합의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합의는 논의가 서로 완벽하게 이렇게 서로 일치하면 이게 통과가 되는 거고, 협의는요, 법무부 장관이 그냥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하듯이, 우리 일을 이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 의견 주세요. 며칠까지. 그렇게 해서 그냥 통보하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반대를 해도, 그냥, 협의 끝!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왜 협의하는 내용을 왜 법무부 장관이 결정해?
행안부 장관하고 함께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법무부가 앞으로 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모든 디테일한 거는 이 법무부가 다 주관해서 단독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대통령령이 만들어지고 있었더라고요. 이게 대표적인 독소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뭐야, 설마 법무부가 그렇게까지 하겠어? 보는 눈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에? 우리 민주진보 국회의원 180명 있는데 설마.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조국 장관 이슈도 살아있고 추미애 장관 이슈도 살아있고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계속 검찰개혁 주문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지. 3, 4년쯤 지나면 보세요. 이거 누가 신경 쓰고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신경 쓰고 있는 사람 없을걸요? 이 입법 예고된 형사소송법 이 말도 긴 이 수사 준칙을 찾아 들어가서 보는 기자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저 하나인 거 아니에요? 진보 언론 기자들도 보질 않아요. 이거를 더 이상. 이거 5년 뒤에 이거 누가 보겠어요, 이거를.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제 몰래 바꿔놓으면 몰라. 뒤늦게 알긴 알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이제 더 이상 이슈가 안 돼. 그러면은 우리가 조국 장관을 그렇게 희생해 가면서 1년 동안 우리가 이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온 것들이 몇 년 만에 진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해피하게 다 사라져 있을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큰 독소조항입니다. 이거 이 진보 언론 기자들이 이거 다 놓쳤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검찰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검찰 시각에. 제가 이제 한겨레만 놓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겨레 구조 너무 잘 아니까. 거기 지금 정치부에 기사 쓰는 친구들, 그리고 그죠, 사회부의 지금 이제 간부들, 다 검찰 출입 오래 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름 다 알고 있잖아요. 누구 이 친구는 어디에 집중하는 기자. 나쁜 기자라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각에 오염되어 있는 기자인지 보면 바로 저는 알잖아요. 누구라고 이름 콕 집어서 제가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살펴보질 않는다고요. 그래서 맨날 무슨 공룡 경찰, 막강한 권한만 세주고 통제 장치 없어진다. 이런 것만 한겨레 신문 일면에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뭐 안타깝게도 제가 지금 한겨레 바깥에 있지만 어쨌든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해서 크게 이제 기사를 쓴 거고, 제가 당연히 한겨레에 있었으면 이건 사회면 톱에 배치하자고 사회부장에게 당연히 얘기했겠죠. 어쩌면 한겨레 신문 일면에 하단 기사 정도로 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이걸 살펴보는 기자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왜 계속 살펴보냐면, 제가 오랫동안 경찰 출입을 해서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거의 제 스스로 연구하다시피 살펴본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경찰 출입도 하고 저는 법조 출입도 하고 둘 다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양쪽의 시각에서 둘 다의 얘기를 다 들었던 기자거든요. 저는 그것도 몇 년간 계속 들었어요. 몇 년간.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경찰청에서 직접 제가 경찰청 개혁위원회가 어떻게 이제 수사권 조정 그런 것들을 마련해 가면서 권고를 하는지 제가 다 지켜봤기 때문에 1년 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자들 중엔 제가 본의 아니게 가장 전문가가 돼 있는 거죠. 저도 원하지 않은 사이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바로 보면 아는 거예요. 이제 약간 이제 전문가의 이제 도움은 제가 받았지만 해석할 때 서부학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무튼. 근데 제니림 2만 원. 지금 잘들 몰라요. 이거 굉장히 독소 조항이 커요. 이거 말고도 나머지 독소 조항들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제가 링크 걸어드릴게요. 영장만 발부받으면 검찰이 모든 법 문제가 직접 수사하도록 돼 있어요. 구조가. 미쳤어요. 이런 게 어딨어요. 6대 범죄만 수사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법령이 아니라 시행령에 의해서 가능하다니까요. 형사소송법 시행령 18조. 이런 것들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이 중요 6개는 지난번에 다 설명드렸으니까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났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 허지은 기자 방송 보고 그냥 열받으면 끝이야? 아니죠. 자, 뭘 하셔야 되냐? 정부를 도와줘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를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직접 청와대 게시판에 가가지고 국민청원을 올렸어요. 검경 수사권 세부 조정안을 담은 대통령령안을 대폭 수정해달라. 여러분 제 사이트 제 그 매체 이름이 리포액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지은 이유가 있어요. 저는 액티비즘도 함께 하는 기자인 겁니다. 다만 취재 바탕에 근거해서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직접 올리는 겁니다. 예, 저는 이렇게 쓴 거예요. 직업인 기자이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오랫동안 살펴보아온 시민 허재현입니다. 허재현은 이제 지웠고,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내용들을 쭉 이제 여기다 청원에 이제 쓴 겁니다. 그래서 부디 검찰의 수사 범위를 최소화하고, 경찰은 수사를 맡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그런 어떤 업무 분할을 하게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대통령령을 통해서 정확하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제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지금 한 3만 명 가까이 해주신 건데, 언론에 이게 보도가 나오려면 5만 명 이상은 돼야 돼요. 최소한. 여러분, 뭐 청와대가 답변하는 거는 그냥 그건 너무 먼 미래의 일이고, 최소한 언론에 이게 보도가 되려면 5만 명 이상은 돼야 돼요. 예. 그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송 보시면 빨리 좀 해주세요. 저희 리포액트 사이트 들어가서 아까 그 기사 보시면 다 링크 밑에 달아드렸으니까 이거 좀 빨리 해서 여러분도 하시고 주변에 좀 알려주세요. 예. 제발 좀.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검찰에 지금 고립돼가지고 이것을 지금 검찰이 눈치를 보느라고 그런 독소조항들이 막 삽입이 된 거예요. 제가 자세한 그 스토리는 알고 있는데 아직은 좀 폭로할 단계는 아니에요. 근데 다만 지금 민정수석실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 검찰에. 예,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자들이 획책하고 있는지. 예, 제가 당정청의 여러 복수의 관계자들 상대로 듣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실조차 소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국면이 그럴 수밖에 없는 국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고립되어서 힘들어하고 있으면 누가 나서야 되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나서야죠. 예. 정권을 사수하는 게 아니라 개혁을 사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진중권의 말처럼 우리는 정권을 사수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현하려고 했던 촛불의 개혁 시대 정신을 사수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려고 하는데 힘에 붙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때가 되면 실명까지 다 폭로해가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걸 맡고 있는지 제가 다 얘기할게요. 지금은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제가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죠? 민정수석실 왜 힘을 못 쓰냐고요, 하준님? 여러분, 지금 민정수석실에 조국 수석 없잖아요. 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있겠어요? 그 이후에 조국 장관의 경쟁자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추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이 무슨 수구 꼴통 이런 얘기가 아니라 조국 장관이 하려고 했던 것들을 평소 조금 약간은 좀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이 민정수석실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우리가 응원해왔던 과거 조국 수석이 있었을 때 민정수석실의 분위기와는 지금이 많이 다르다는 것들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막 해서 문재인 대통령 막 힘을 막 실어줘야 돼요. 예, 그런 걸 해야 된다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힘을 실어주는 게 우리 개혁을 사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여러분들, 그죠? 야생화 편지님, 민주당은 도대체 뭐하냐? 그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저한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 민주당이 놀고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저한테 들려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보도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야, 민주당 니네 뭐하냐? 욕 많이 하셨더라고요, 댓글에. 근데 사실 제가 조금은 설명드리고 싶었던 게, 민주당의 의원들 덕분에 제가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근데 민주당이 지도부는 어쨌든 청와대와 의견 교환을 해야 되고 민정수석실과 의견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애매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청와대를 대놓고 반대할 수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는 말조심들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진짜 하고 싶어도 속내는 흘러나와요, 결국. 그게 결국 저 같은 기자들한테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대신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민주당을 물론 비판하셔야 되지만, 민주당이 소가리를 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좀 대신 전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제 그 리포액트 그 보도물을 민주당의 의원들한테 이거 다 전해줬어요. 여러분, 제가 페이스북에는 썼죠. 민주당 의원들, 열린민주당 의원들 등등등에게
이거 다 기사 보내주고 있고 신경 써달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제가 그거 허투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 다 보냈어요. 카카오톡으로. 다 아는 분들이거든요. 김남국 변호사, 김남국 의원, 이모선 의원, 그죠? 최기상 의원, 김용민 의원. 이분들이 다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알고 있던 분들이라 지금, 그죠? 지금 직함이 다 변호사, 뭐 경찰청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전 이제 인맥이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이번에 다 법사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표를 잘 하셔가지고 좋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투표 잘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덕에 제가 이렇게 민원도 넣고 하는 거예요. 공적인 청탁, 공적인 영향력을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일부 카톡을 캡처해서 가져왔어요. 김남국 변호사님, 예? 김남국 의원, 그죠? 예, 주말에도 정부에 제가 세게 이야기해서 필요한 부분 반드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굉장히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을 줘요. 이모선 의원, 예, 경찰청 있을 때부터 저랑 알고 지냈던 분이에요. 이분 덕에 제가 아까 검경수사권 시행령의 세부 조항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빨리 파악할 수 있었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절대 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은 이제 마음이 무겁다, 그죠? 이런 얘기 이제 속내를 저한테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뭐가 무거운지는 여러분 이제 상상하세요. 구체적인 건 제가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김용민 변호사는 이제 근본적인 개혁 법안까지 준비하고 있다. 약간 시간은 걸리겠다. 지켜봐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최기상 판사님, 이분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최기상 의원이죠. 금천구 지역 주민들 진짜 여러분 진짜 부러워요. 이분 진짜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분과 저의 인연은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분도 이제 잘 살피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저한테 답변하는 거라기보단 제가 국민을 위해서 뛰고 있는 기자인 걸 다 알고 계신 분들이니까 국민한테 하시는 카톡 문자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대신 전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으신 카톡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걸 매번 보여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민주당 의원들이 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응원해달라고요. 응원. 어떻게 응원하냐? 제가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여기 가서 막 청원을 하세요. 이게 민주당 의원들, 아까 답답하고 힘이 빠진다라는 의원들, 막 힘을 실어주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아직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게 대통령령이 입법 예고는 됐지만 여러분 이게 바로 통과되는 게 아니에요. 차관 회의를 해야 되고 각 이제 부처 차관들이 모여가지고 약간의 이런 거 허재영 기자 같은 사람들이 막 문제 제기하던데 이거 청와대 청원 올라왔던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 그죠? 행안부 차관 뭐 법무부 차관 다 모여가지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거예요. 입법 예고 아니 이거 수정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차관 회의를 할 거고 그다음 국무회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제가 조금 더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거 국회에서 검토를 하게 돼 있어요. 요런 과정이 남아있어요. 이게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 안 드렸는데 이런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거 말씀 안 드렸는데 국회 법이 올해 초에 개정이 됐는데 아주 좋게 개정이 됐더라고요. 이거 미처 제가 이제 몰랐는데 지난해 2월 개정된 국회법 98조의 2의 규정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에 제출된 대통령령 등 입법 예고안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검토 결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요. 그러면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이걸 처리해서 보고서를 정부에 다시 송부해요. 이거 고치라고. 그러면 정부는 그것에 대한 보고서에 대해서 처리 여부를 다시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결론. 민주당이 의지만 갖고 있으면 지금 이 문제 많은 입법 예고된 그 검찰청법 개정안 이런 것들, 입법 예고안들을 제동을 거는 게 가능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입법 예고됐으니까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국회에서 이런 거를 하도록 압박을 막 해야 돼요. 압박이라기보다 응원을 막 해줘야 돼요. 민주당 의원들을. 아까 그 청원 게시판 가셔가지고. 이게 지난해 2월 이렇게 개정이 돼서 다행스럽게도 이런 절차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게 왜 생겼냐면 박근혜 정부 때 과거에 그때 이제 법의 어떤 근본 그 재정 취지랑 다르게 이상한 시행령 같은 것들이 막 만들어지면서 막 그렇게 법을 무력화시키는 일들이 막 하도 많으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안 되겠다. 이제 국회가 시행령, 대통령령 뭐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고 우리가 제동을 거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국회법
98조의 이 규정이 개정됐더라고요. 그래서 국회 상임위 아마도 법사위에서 하겠죠. 예, 검토하게 될 겁니다. 이 입법 예고안을. 그래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실 관계자랑 제가 김진애 의원실이랑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열린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아마 어떤 문제 제기가 다음 주쯤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까지 얘기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닐 수도, 이제 뭐 검토 결과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아무튼 민주당이랑 아마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서로의 역할을. 그래서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말고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합시다. 예. 저 같은 기자들이 계속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주신 돈으로 제가 뭐 이렇게 떡이나 먹고 있겠습니까? 떡도 중요하지만 떡 먹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정보를 제공해 줄 테니까,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우리는 국회의원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청원 게시판에 가서 이런 의원들 일 잘하는 것들을 우리는 신뢰를 해가지고 반드시 여러분 국회 이거 5만 명 넘깁시다. 그래서 보도가 한 줄이라도 좀 나오게 만듭시다. 진보 언론들이 더 이상 무시 못하게. 얘들아 니네들도 좀 이거 좀 봐봐. 아유 진짜. 여기까지. 허재현 지난 한 주 동안 뭐 했는지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